네, 현재 시간 1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마의 뒤집기 코너로 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도 오늘 화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간 변동 폭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200포인트는 또 예사롭게 봅니다. 내일은 또 이제 300포인트씩 볼란가 모르겠는데요. 어제는 블랙 먼데이 이렇게 표현하던데 검은 금요일, 그럼 오늘은 화이트 튜스데이, 네, 하얀 화요일인가요? 이 색깔도 이제 뭐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붉은색을 또 뭐 상승이라고 칭해서 좋아하긴 합니다만, 자, 어찌됐건 변동이 커지고 있는 건 현실인 것 같고, 그만큼 또 이 에너지가 안에서 충만하다? 그 에너지의 기준은 결국에는 예탁금, 돈일 겁니다. 고객 예탁금 뭐 100조 원이 넘어서 사실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온 국민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꼭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너무 과열인 거는 뭐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하나의 과정일 거고 다 여기저기 주식입니다. 주식. 네, 뭐 안 할 수가 없죠. 재테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은 안 오르고. 네. 자, 어느 분부터 예탁금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뭐 예탁금의 증가는 뭐 빛과 그림자가 있죠. 예탁금이 늘어남으로써 매수 여력이 충분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 자금의 성격이 한 번 사서 쭉 끌고 가는 그런 장기 자금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또 이제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밸류가 이제 싼 그런 저평가 구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수 기준 5%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목 기준으로 10% 이상 흔들린다는 것인데, 그것을 고객 예탁금 증가분이 쉽게 버텨낼 수 있을까는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으나, 그리고 예전 대비 개인 투자자들이 뭐 스마트한 투자를 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긴 있으나, 이건 뭐 빛과 그림자가 있다. 개인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분산돼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움직임은 둔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수의 1월처럼 빳빳한 상승이 아니라 계속 이제 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외국인들은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국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뭐 개인, 외국인, 뭐 기관 하루에 조 단위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제 개인 투자자들은 5조 원 순매수, 오늘은 또 이 시각 한 2시간 지났는데 정규 시장 시작하고 1조 1,000억 매도. 그러면은 뭐 샀다 팔았다. 근데 사실 이게 매매 동향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사고 누가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활발하다라는 거의 의미인데, 활발한 거는 또 대표적으로 요즘 그 다들 느끼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피싱 문자? 뭔 이렇게 상한가를 많이 주는지 하루에 10몇 통씩 막 오더라고요. 그렇게 지우고 막아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뭐 현실인 것 같은데, 이동훈 대표님. 네. 피싱 문자 좀 안 오게. 사실 이제 그 고객 예탁금이 뭐 이제 106조까지 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거래대금도 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서 나타났듯이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겠다라는 대기 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또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개인의 어떤 5조 5천억의 매수라는 부분들을.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많이 확대가 돼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화폐 없겠고요. 가치의 절하. 예. 그러니까 결국 현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심리들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좀 작용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지금의 어떤 이런 수급의 기반은 개인의 수급도 중요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한마디로 해서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직접 투자의 비중도 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ETF를 이용한 간접 투자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넓은 범위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어떤 이런 수급도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제 기관들이 어떤 뭐
종목을 갖다가 뭐 강하게 산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이거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코스닥 150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뭐 지난주에도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지만은 지금 코스닥 시총이 한 60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삼성전자의 시총이 950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훨씬 더 작은 자금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움직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이제 1000 밑에서 1200까지 올라오는 과정이 이제 그런 것의 어떤 압축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어떤 이런 머니 무브의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사실 지금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이제 어떤 지금 입장인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이제 대기성 자금의 확대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그 시장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에 대한 민감도가. 앞에서 이제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코스피 지수는 이제 조금은 뭔가 뭐 이건 코스닥 지수도 약간 해당이 됩니다만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이제 변동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1월에 어떤 상승폭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따라올 수 있는 시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 지수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의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부분들이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수가 조금 이제 어떤 그 상승폭이 좀 슬로우해진다면은 오히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향후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셀 2000이 우리나라 사실 저는 뭐 코스닥과 나스닥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코스닥은 러셀 2000이 비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러셀 2000이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수 대비해서 연초에 랠리를 펼쳤던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에 어떤 그 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앞으로 한 향후 3년 정도의 이익 전망치가 러셀 2000이 S&P 500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러니까 뭔가 그냥 어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어떤 이익 전망치의 상향이 러셀 2000의 상승을 만든 어떤 기본에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수급이 시장을 이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여기서 이제 향후에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익이 따라와줘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전과는 모든 상황이 다 달라졌죠. 이제 뭐 사실 뭐 병폐 문제도 분명히 있죠. 이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뭐 B2라고 이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이제 2배짜리 우량주 단일 종목 ETF도 만든다고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품목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유동, 그러니까 그릇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물을 채워야 되니까 막 물들이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러려면은 조금 더 글로벌 탑 티어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도출이 돼야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K-팝, 뭐 K-드라마, 뭐 K-푸드, 뭐 김한장이 150원 이것만 탑티어가 아니라, 그래서 K스탁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거를 좀 잘 중소지만 정말 잘 되는 기업들에 대한 부각을 홍보도 잘 해주고 주식시장에 그걸 또 제값을 받고, 요즘 주식 보면 한 주에 뭐 100만 원 이상, 몇십만 원, 100만 원 단위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에 사실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뭐 STO 얘기하잖아요. 조각 투자. 액분을 좀 하자. 액면 분할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 접근성도 좋고, 기업들은 그걸 고민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주가는 이제 거의 뭐 90만 원에 그렇죠. 육박해 있지만 주식 수가 작지 않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액분을 하게 되면 더 많아지나? 주식 수는 더 이제 기업 수가 폭발하게 늘어나서?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90만 원 주가에도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데, 만약에 이제 10분의 1 정도로 또 액분을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는 뭐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고려는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이즈가 더 커지면 뭐 K스탁 넘버 1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뭐 당장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조금 위기에 빠진다든지 유동성이 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래가 부족해 보이는 시각쯤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에서
어제 나타났던 변동성, 소위 이제 그 워시 때문에 나타난 변동성이 금은 가격을 폭락시키면서 움직였던 그러한 불확실성이 만약에 어제까지 저녁에 미국에 이어졌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 시장도 오늘 이 정도의 강세는 보이지 못했을 텐데 이게 일단 하루 만에 뭔가 조금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뭐 그게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상관없이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강하게 대기하고 있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선 그건 외국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개인과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기관도 코스닥을 사고 있는 건 사고 싶어서라기보다는 ETF 쪽에서의 압력이 너무 밀려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조금 보여서 지금 이러한 기계적 수급을 고려한다면 현재 가격에서입니다. 뭐 예전부터 사고 계신 분들에게 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이 가격에서 뭐 하루에 10%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 사는 것 이건 좋은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뭐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하여튼 시장 전체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어떤 학습 효과를 뭐 얘기하지만 포모가 됐던 아니면 타코가 됐던 요즘 신조어도 많이 생겼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거나 모든 지금 포화가 미국의 중간 선거로 이동해 간다 그러잖아요. 다들 인지하시듯이 그래갖고 뭐 연준 의장 러시 뭐 그분의 뭐 이벤트들이 어제 좀 무당탕탕 있었지만 하여튼 그 트럼프의 야욕을 보면 다우지수 5만은 지금 봐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소셜에 올릴 거 아니에요. 아직 5만을 못 봤단 말이죠. 49,400이네. 한 600포인트 남았는데 땡기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그게 뭐 사실 뭐 마음은 그렇겠죠 당연히 이제 네. 그런 어떤 뭐 지금 뭐를 만들어서라도 뭐 땡기지 그런 않을까?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게 이렇게 막상 되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미국 그래요? 증시를 보면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특히 이제 빅테크들의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전년에 대비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그 상승의 둔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역시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 뭐 1년에도 몇 번씩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은 AI에 대한 의구심이에요. 계속해서 AI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뭐 지금 ROI. 최근에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또 이제 그런 또 그때 또 불을 좀 붙였는데 결국은 이게 언제 수익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너네 이렇게 투자 계속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괴롭히는 부분들이 올해도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에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의 실적까지 나오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차적으로 좀 일단락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좀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국면. 그러니까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같은 변동성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이제 코스피가 뭐 한 200~300포인트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예사롭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별게 아니에요. 과거에 뭐 2000 시대 때는 그렇게 움직이면은 정말 시장이 큰일 나지만은 났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지금보다 낮았을 때의 어떤 잣대를 지금 가져가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한 가지 이사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절대적으로 높은가 낮은가를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에 뭐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섹터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하루에 뭐 20%씩 오르는 종목들이 발생을 하는데 과연 저주가에서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가 되었냐를 이제부터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는 것과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과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네네네. 이게 어느 쪽의 기대 수익률이 높을지를 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새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20만 원 가는 게 빠를까 아니면은 뭐 코스닥에 있는 뭐 대표주들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지는 게 더 빠를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물론 비단 이제 그런 비교가 적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어느 쪽 이제부터의 어떤 향후의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스피의 많은 종목들이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작년에 진짜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더 오를 것이 어느 쪽인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나가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투자자들은 이제 과거하고 패턴이 좀 다른 게 이제 뭐 아직도 그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의 내러티브 서사와 막 이렇게 그
어떤 미래에 뭔가 이루어질 것들을 막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부풀리는 꿈을 먹고 사는 그런 것보다는 약간 현실주의적인, 그러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시체가 있는 것들로 관심을 두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은 또 뭐 로봇은 강하긴 합니다만 로봇은 실체가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게. 하여튼 근데 바이오 쪽은 조금 무겁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알테오젠과 알테. ABL 바이오 두 종목이 충격을 줬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좀 더 가벼워 보이는 삼천당 제약이나 한미약품 같은 쪽으로 좀 이동한 게 아닌가. 네. 원래는 앞단에 가장 서 있던 게 ADC 3대장이 가장 앞단에 서 있다가 이 두 종목이 일단 충격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새로운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강한 두 종목으로 좀 이동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전체가 죽은 게 아니고 원래 둘 다 강했는데 ADC 쪽에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물들이 나오면서 그나마 가벼운 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지금 두 종목 정도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조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코스닥이 움직일 때 전체 시장이 뭐 죽었다든지 아니면 뭐 제약바이오는 안 된다든지 뭐 그런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알테오젠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동할 때 그 빈수급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주느냐 정도의 한 번의 움직임 정도는 수급적으로 에코프로비엠 그룹과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40%가량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 제약바이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도 그 트래킹 에러와 관련된 부분이 한 번 정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제약바이오도 뭐 긴 시각에서 본다면 큰 부담은 없어 보여서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액티브들을 보면 특정 종목만 많이 편입했잖아요. 네. 동일 가중으로 편입한 걸 사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바이오 ETF를 사신다면 네. 뭐 그런 정도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번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그 왜 글로벌리하게는 아까 자금 조달 문제들, 네. 뭐 ROI라고 하는 투자 수익률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합종 연횡들을 해요. 협업하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탑 티어들끼리 분야가 다르지만 엔비디아하고 일라일릴리가 얼마 전에 네. 뭔가를 조인트했죠. 네. 우리나라도 이 뭐 자본도 있고 좀 잘 나가는 그룹사들이 뭐 이렇게 조금 뭐 바이오 쪽에 어디랑 뭔가 좀 이렇게 나오면 좀 그림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국가가 또 그걸 또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메이킹 해주고. 뭐 사실 그런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제 비슷비슷한 업종들끼리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뭐 현대차랑 삼성 SDI와의 어떤 그런 뭐 그런 움직임들이라든가. 적과의 동시. 예, 또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뭐 젠스왕 회장 왔을 때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런 또 인물들끼리 어떤 지금 합종 연행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과 현대 쪽에는 그쵸. 조금 이치롭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거기다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완전히 다른 업종들 간에 이제 왜냐하면 지금 AI라는 기본적인 그 시스템 플랫폼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모든 산업들이 거기에 이제 실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등에 업은 그런 뭐 이제 기업들 간의 이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아마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정부의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결국은 최근에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여기에 더 나가서 뭐 지주회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이런 것들이 입법화된다라면은 시장에는 상당한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여요. 네. 지금까지는 약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5,000 뭐 한 3,400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이 결국은 반도체를 핵으로 한 이런 그 쪽에서의 상승이 이런 부분들을 끌었다면은 향후에는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굉장한 중요한 그러게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놓고 보니까 제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자화자찬을 좀 하고. 그러니까 그거죠.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좀 구체적인 조인트라면은 네. 지난번에 로봇 청소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서 그 정의선 회장이 했고 이재용 회장이 또 살짝 받았고. 근데 현대차도 지금 뭔가 조금 우리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아틀라스가 있지만 관세 문제로 약간 걸려 있잖아요. 또 자동차 때문에 이런 타겟점을 좀 찾는다면 현대차가.
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약바이오 쪽에 또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CVC 형태로 벤처 투자를 해서 될 만한 될성 부른 바이오 업체를 끌어안아서 신약 개발을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회사 내 회사 형태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삼성의 협업은 뭐 칩 협업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일단 삼성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만을 통해서 전장 부분의 직접적인 확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 액추에이터를 뭐 전량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가능할까? 기술은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의외로 또 LG전자의 뭐 협업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뭐 그래서 그 협업과 관련된 얘기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뭐 CVC 형태는 정부가 지금 육성하려고 하는 대표적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주사 단위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사업 지주사 말고 순수 네.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투자도 앞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여쭤봤냐면 현대차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려고. 네, 현대차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외국인들이 최근에 집중 매도 1위가 현대차죠. 그러니까 주가도 좀 생각보다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상황인데, 네. 저는 조금은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 파도가 있을 때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파도에 맞설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뭐 떨어지는 칼날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59만 원 찍고 나서는 주가가 좀 정체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가야 뭐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너무 앞서가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자,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또 시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